여러분, 노란봉투법은 대체 뭘까요? 뉴스에서는 곧 시행된다는 법이라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업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자는 것. 다른 하나는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은 줄이고 교섭 대상은 넓히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파업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책임 기준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 문제를 법원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책임의 선을 법으로 정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일까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해고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며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노란봉투는 법적 책임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건 부담이 크다는 문제 제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시 정리하자는 취지를 담아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찬반이 갈리는 걸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법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찬반이 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법이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려는 순간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노동계는 지금까지는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개인에게 몰려 파업권 자체가 위축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임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책임을 너무 좁히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고 그 부담이 기업과 거래처, 소비자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즉, 논쟁의 핵심은 노동자를 보호하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보호하고 어디부터는 책임을 물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적용 범위와 부작용을 두고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KT 노동조합은 현 이사회를 상대로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경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쪽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근거로 이사회 역시 사용자로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대화에 나서야 하는지를 둘러싼 현실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영향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기업의 경우 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이 많아 결정권을 가진 원청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 분쟁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직접 고용 구조가 많아 사용자 범위 확대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면서 소송보다 조기 관리와 조정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기업에는 책임의 확대로, 중소기업에는 분쟁 관리 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르는 법이라기보다 노동 분쟁의 책임을 사회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노동자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낳을지는 시행 이후에야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노동과 산업이 함께 가는 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